딱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유전자 DNA의 돌연변이 현상이 암입니다. 세포 분열을 할 때 네. 매일 새로운 세포가 3억 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귀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국립인천대학교 생명과학대학에서 리서치 펠로우로 계시는 정상철 박사를 모셨습니다. 인사드리죠. 안녕하십니까. 정상철 교수님. 예.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암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암이 그 발생 원인이라든지 치유 방법이라든지 많이 알려져 있지만 잘 정리해서 우리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를 알려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암 발생 원인에 대해서 각종 암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 박사님, 암 발생 원인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유전자 DNA의 돌연변이 현상이 암입니다. DNA의 돌연변이. 뮤테이션. 그걸 DNA 뮤테이션을 얘기하는데, DNA가 세포 핵 안에서, 여기서 세포 핵 안에 DNA, RNA 두 개가 있습니다. 네네. 그 DNA가 우리의 모든 유전적인 정보, 이걸 3억 개, 인체의 모든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게 DNA입니다. 네네. 근데 이 DNA에서 세포 분열을 할 때 네. 매일 새로운 세포가 3억 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새로 3억 개. 근데 이 3억 개 중에서 거의 10만 분의 1, 매일 3천 개에서 한 5천 개 정도가 네. 돌연변이 현상으로 생긴 암세포입니다. 그러니까 세포가 증식을 하면서 그 상태에서 일정 부분 가끔 돌연변이로 증식을 하게 된다. 그런 뜻인가요? 그러니까 10만 개 중 하나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확률적으로는 굉장히 미미하지만은, 네. 여기에 매일 3천 개, 5천 개 암세포가 나오지만은, 네. 면역력이 강하면은, 네. 그 면역력 중에서 NK 세포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추럴 킬러, 네. 자연 살해 세포, 백혈구의 일종인데, 이 NK 세포가 암 세포를 둘러싸고 이 암 세포를 다 잡아먹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증식이 빠르다 보니까 암 세포가 5천 개에서 5만 개, 50만 개, 500만 개로 막 급속하게 늘어나다 보니까 쫓아갈 수가 이걸 없는 거군요. NK 세포가 다 먹을 수가 없어 가지고 결국은 암이 확산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면역력이 있지만 증식하는 것이 더 속도가 빨라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균형을 잃게 된다. 그런 뜻이겠군요. 우리가 세계 40대, 50대까지는 면역력이 왕성하고 체온이 높고 암세포를 갖다가 잘 이겨나가는데 네. 이게 60, 70, 80, 90대는 면역세포가 급격히 감소돼 가지고 네. 이 바이러스가 온몸에 퍼지게 됩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네. 면역세포라는 것은 주로 장에서 한 70%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사이머스 흉선이라고 이 가운데의 흉선에서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잡아먹는 역할을 하는데 네. 이게 40대까지는 80% 꽉 차 있습니다. 흉선에서 면역세포가. 네. 이게 50대 가면은 70%, 60대 가면은 60%, 50% 쭉 내려가다가 70, 80, 90 가면은 네. 거의 20%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면역세포가. 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암이 발생되는 원인이 이런 현상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일부에서는 또 그런 DNA하고 관련돼서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난번에 저 코로나 백신도 관련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를 잠깐 좀 해주시죠. 예, 최근에 미국 상원 청문회에서 네. 이 코로나 백신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네. 그래서 백신 전문가가 네. 모든 통계학적으로 검증을 해보니까 네. 이 백신이
이 코로나 백신이 엄청나게 수십만 명을 갖다가 사망케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게 완전히 밝혀진 건가요, 과학적으로? 그 청문회에서 나온 얘기니까 네네. 일단은 믿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네. 그 성분이 뭐냐? 네. 그 사람들은 그 성분을 밝히지 않습니다. 이거는 제약회사의 영업 비밀이기 때문에 아이고. 밝히지 않는데 네. 제가 이제 들어가서 쭉 조사를 한 결과 네. 이 백신 속에는 페놀이라는 독성 물질, 염증 유발 물질이 들어있고 그렇죠. 그 암 유발이 인자죠. 그 다음에 물론 스ኳ알렌 같은 건 강력한 살균 작용을 하지만은 네. 이게 루시퍼라이즈라고 산화 효소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산화 그래핀이라고 네. 이게 미토콘드리아를 파괴하는 원천적으로 파괴하는 아주 독성 물질이 있습니다. 이게. 네. 그 다음에 트리파노스와 기생충, 납, 티타늄, 중금속 등 15개의 백신 원료가 되고 있지만은 네. 대개 한 7가지 정도만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가지가 네. 우리 인체에 상당히 해로운 네. 독성을 갖다가 내뿜어 가지고 네. 결국 세포를 갖다가 산화시켜서 암세포로 유도하지 않았나 하는 게 지난 청문회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좀 우리가 참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그 요소들 쭉 열거해 주셨는데 그런 것들이 백신의 원료로서 15가지라고 그랬나요? 그런 것들이 들어갔었는데 그 중에 상당 부분은 암 유발한 DNA 변형을 일으키는 물질로 보인다. 따라서 그 백신의 부작용으로 암 발생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네, 그런 얘기죠? 맞습니다. 물론 이런 백신의 부작용뿐만 아니라 원초적으로 암을 일으키는 요인은 유전적인 요인이 있고 네. 그다음에 우리가 환경에 대한 후성적인 게 요인도 있지 않습니까? 환경 요인도 있고 네. 그다음에 생활 습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네. 제일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게 담배. 네. 이 담배 흡연이 여러 가지 암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폐암뿐만 아니라 방광, 전립선암을 유발시키고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 음주, 술이 이게 엄청나게 세포에 또 변형을 가져오는 요인이 되고 있어. 이 술은 간암뿐만 아니라 췌장암, 담도암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염증이 결국 암세포로 변화되는데 염증은 우리가 이제 비만, 중성지방 고도 비만이 주로 중성지방은 염증이 이게 암세포를 유도하고 이게 바로 혈액을 산소화시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각종 독성 노폐물이 쌓여가지고 이것이 림프구를 갖다가 감소시키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NK세포가 바로 림프구입니다. 림프구. 일종의 림프구인데 이 NK세포가 충분하게 암세포를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각종 암을 유발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장기별로 보면 암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전에 술과 담배가 물론 뭐 나쁘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죠. 그런데 적당한 술은 또 오히려 건강에 좋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건 이제 일부 학자가 하는 얘기고 술은 1%도 다 나쁩니다. 알코올 자체가 아세토알데히드라는 독성 물질을 뿜어내기 때문에 단지 이제 일종의 와인, 포도주, 이제 우리가 보통 레드 와인 같은 경우는 이것이 이제 심장의 활력을 갖다가 약간 도와준다는 뭐 그런 얘기도 있지만은 어쨌든 술은 원초적으로 나쁘죠. 어찌됐든 간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백신 이후인지 이전인지 모르지만 꾸준히 암 유발률이랄까요? 그것이 계속 좀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아, 맞죠. 그중에 최근에 이제 여성은 유방암, 남성은 전립선암이 폭증하는 원인이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은 이게 전부 다 호르몬 계통입니다. 유방암은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이 과다 축적돼 가지고 이것이 세포의 변형을 가져와서 유방암이 급격히 늘어나고 또 식사도 고기를 먹는 주로 이제 서구와 그런 패스트푸드 이런 게 또 여러 가지 그런 잠재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60에 70년대만 하더라도 유방암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때는 전부 다 여성들이 빨리 결혼을 하고 전부 다 모유를 먹였습니다. 이 모유, 마더스 밀크 모유를 먹임으로써 이게 유방이 그런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서로 배설이 충분히 빠져나가는데 이게 요즘은 전부 다 부유를 먹이고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고 이러다 보니까 젊은 여자들이 유방암에 대한 폭증 원인이 이게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 때문이라는 걸 이번에 알았습니다. 그럼 최근에 그러면은 유방암이 많이 증가를 했나요? 급격히 늘어나고 있죠, 지금. 폭증을 하고 있죠. 1년에 30만 명씩 지금. 혹시라도 또 체크하는 사람이 많아져서 그런 건 아니고? 이제 그것도 지난번에 줄리아니, 미국의 영화배우, 줄리가 이게 이제 피 검사를 통해 가지고 자기가 유방암 잠재연이 85% 있다는 걸 알고 그렇죠. 미리 유방을 절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론 이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혈액 검사, 침으로도 우리가 암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피 검사를 통해 가지고 그 다음에 이게 유방암 이런 전립선 암에 대한 인자가 나오면은 좀 더 세부적으로 관찰하기 위해서 이게 조직 검사를 하게 됩니다. 조직 검사. 직접 암 세포를 떼 가지고 조직 검사를 해 가지고 얼만큼 암이 퍼져 있는가 요걸 파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의 1기, 2기, 3기, 4기 이렇게 단계적으로 나누는 이유는 처음에 피 검사에서 이런 암 세포가 있으면 1기입니다. 그게. 근데 요게 다른 옆에 부위로 잠깐 전이 되면 2기. 근데 암 세포는 주로 이게 림프절을 따라 올라갑니다. 그래서 림프절로 전이 되면 3기. 그 다음에 요게 폐, 뼈, 막 전신으로 퍼지면은 4기. 그래서 4기를 말기암 환자라고 그럽니다. 근데 요즘에는 기를 또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그거는 이제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암에 대한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방사선으로 양성자 치료, 중입자 치료, 여러 가지 요즘 계속 이런 암에 대한 치료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 나오는데 또 하나는 아까 말씀대로 여자는 유방암, 남자는 전립선암. 이 전립선암의 원인이 바로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때문에 전립선암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성 호르몬 수치를 갖다가 재보면은 20대까지는 이 남성 호르몬 수치가 22까지 피크까지 올라갑니다. 이 남성 호르몬이 나와야 정자가 생산되고 거기서 정액이 많이 나와가지고 정자를 하루에 3천억 개씩 만들어냅니다. 3억 개씩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걸 20대까지는 괜찮은데 30대 가면은 남성 호르몬 수치가 계속 떨어집니다. 이게 22에서 19, 그래서 40대 가면은 여기에 조금 내려가서 15, 14. 그러면 50대 가면 어떻게 되냐? 이게 반으로 줄어듭니다. 11로. 그럼 70대 가면 어떻게 되냐? 여기 또 반으로 줄어가지고 4, 5. 이렇게 되면 남성이 발기가 안 되고 전립선의 탄력을 잃어가지고 전립선 비대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립선 비대 현상이 일어나면은 그래서 각종 염증이 쌓이게 되고 이 염증이 바로 전립선 암을 유발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남자 전립선 암은 이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여성 유방암은 에스트로겐 호르몬, 이게 주범입니다. 네. 근데 지금 그러한 호르몬의 과다나 과소 하게 된 그건 굉장히 환경적인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전부 다 환경적인 요인인데 그저 식단 자체가 전부 다 포화지방, 주로 소고기, 닭고기, 양고기, 붉은 고기, 그다음 패스트푸드, 이게 식사, 햄, 우리가 보통 1급 발암 물질이 베이컨, 햄, 소세지입니다. 근데 이런 걸 많이 먹다 보니까 급격하게 암이 늘어나는 요인이 됩니다. 네. 전 지구적으로 봤을 때 제가 어떤 통계를 봤는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암 환자가. 그렇죠. 물론 이제
과학적인 의학적인 발전에 의해 가지고 치료 또 약도 좋은 약들이 많이 나와서 그런지 치료 5년 생존율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것도 봤어요. 예. 근데 이제 여러 가지 그 포괄적으로 지금 우리 저 박사님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DNA 변이와 호르몬 이상에 의해서 암 발생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그 저 장기별로 보면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우리 같으면 이제 예. 위암이나 소화기의 암이 또 많다고 하고 예. 또 소구형은 조금 또 차이가 있고 예. 그러니까 위암 대장이 우리가 많은데 또 유럽 미국에서도 그렇지 않고 이 그 원인에 따라서 장기별로 어떻게 그 지금 그런 발병률이 차이가 난다는 걸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제가 먼저 췌장암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네네. 이 췌장암은 주로 이제 이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췌장암 걸릴 확률이 거의 2배 가까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흡연이 췌장암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고, 기관지도 마찬가지고, 폐암도 네. 마찬가지고, 일단 이제 췌장이 제일 중요하니까, 네. 그래서 이 췌장에 또 이 만성 염증이 있으면은 네. 또 한 6배 가량의 리스크가 올라가고 특히 당뇨병 환자인 경우는 췌장암의 경우는 30%가 거의 당뇨병 환자입니다. 그렇죠. 예, 그 인슐린 때문에 나오는 건데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비만 네. 정상 체중에 비해서 비만의 여자는 37%, 네. 남자는 3배 가량 더 이게 췌장암 확률이 높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췌장암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붉은 고기, 네. 닭고기, 뭐 양고기, 소고기, 햄, 베이컨, 소세지 같은 육가공이 췌장암 발생을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또 물론 이게 유전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유전적인 요인은 불과 3% 미만으로 크게 좌우되지 않는 거. 주로 이제 음식, 흡연, 뭐 이런 요인이 췌장암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러면은 뭐 췌장암의 경우를 이제 말씀하셨고 뭐 다 다르게 조금씩 예. 신장도 그렇고 뭐 폐도 그렇고 대장도 그렇고 또 하나는 이제 이 혓바닥에 암이 생기는 수가 있습니다. 설암이죠. 예, 설암이죠. 혓바닥 암이 이제 이거 사람들 잘 모르는데 제 친구도 설암으로 지금 갔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 저희 대학 수학과 교수님이 너무 술을 좋아해가지고 네.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이게 완전히 그러다 보니까 이 술을 마시는 사람은 되게 충치, 치주염 관리가 잘 안 됩니다. 네, 네. 술 마시고 그대로 주무시기 때문에 양치질 제대로 안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치주염의 염증이 이게 바로 설암이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고 네, 네. 또 하나는 이 충치, 치아에서 또 계속 이 자극이 이 혓바닥 암을 일으키는 혈암에 대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충치 예방, 치주염 예방 이런 것도 굉장히 암을 예방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일단 지금 이번 시간에는 예. 그 암의 어떤 발생의 그 근본 원인, 예. 어떤 DNA나 그 예. 세포 증식의 불균형 예. 이런 거가 됐고 또 그 다음에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예. 호르몬 이상 그에 따라서 부위별로도 예. 어떤 식사에 따른 그 변이 예. 이런 것들이 생긴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췌장의 경우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DNA 구조가 네. 왜 이런 돌연변이를 일으키느냐. 그 DNA 구조에서 우리가 보통 염기서열이라는 네,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뭐 이렇게 그 제네틱 코드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아데닌, 타이민, 구아닌, 사이토신 네. 이러한 그 4가지 팩트가 있는데 그렇죠. 여기에서 돌연변이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DNA 돌연변이 현상이 나오는 거고 네. 또 하나는 우리 몸의 혈액을 검사해 보면은 혈액이 이게 알칼리성이냐 산성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꼭 건강 검진을 할 때 자기 혈액형이 수소 이온 농도라는 게 있습니다. 수소 pH 농도라는 게 있어요. 네. 이 pH라는 게 자기 7.0이 7.4가 중성입니다.
기준이죠. 7.4 이하를 산성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6, 5, 4. 네. 이런 사람은 분명히 전부 다 암으로 네. 내려가는 현상이 되고, 근데 알카리성이란 게 이게 7.4 이상은 알카리성이라고 그럽니다. 네, 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게 혈액이 산소화되면 피가 끌쭉끌쭉 해가지고 이게 암세포의 정식이 빨라집니다, 이게. 그래서 요게 이제 pH 농도를 갖다가 조사하는 게 중요하고 네. 또 하나는 염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 암은 우리 몸의 그 혈액 중에 나트륨 농도가 0.9가 정상입니다. 네. 근데 암 환자를 다 이제 측정해 보니까 이게 염도가 0.7654 이런 사람은 거의 108, 100중으로 암 환자였습니다. 오히려 저 약간 염도가 알칼리성. 낮으면은 오히려 전부 저, 다 산성화돼 가지고 이게 염도가 낮죠. 예. 그러면은 면역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아, 그렇죠. 그게 면역력을 떨릴 뿐만 아니라 피가 끌쭉끌쭉한 염증 현상을 더 가수화시키는 거죠, 보면. 네네네. 그럼 하여튼 그 추가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 시간에 이제 암 발생 원인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으로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또 우리가 전반적인 암 치유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 정 박사님이 원래 전공은 경영학이었는데 예. 어떻게 또 이렇게 생명과학 쪽으로 이렇게 관심을 제가 갖고 런던 대학에서 주로 이제 경영 전략, 조직 행동 쪽을 강의를 했습니다. 한 3년 동안 했는데, 그 옆에 UCL이라고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대학 옆에가 바로 인체 박물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매주 틈날 때마다 인체 박물관에 가서 네. 인체에 대한 구조 이런 걸 갖다가 쭉 살펴보다 보니까 관심을 갖게 됐군요. 네, 관심을 갖게 됐고 또 하나는 저희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몸이 편찮은 경우가 20년 동안 이 침대에 누워 계셔가지고 그때부터 병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건 정말 병원 걸리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해서 전략적으로 한번 이걸 갖다가 이 병의 원인을 갖다가 분석을 하고 네. 치료 방법을 연구하자. 네네. 그래서 전략 건강 이런 과목을 하나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러셨군요. 어찌됐든 뭐 실제로 저 부모님이 또 불편하신 것에 대해서 직접 소비자 입장에서 의료 서비스 소비자 입장에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군요. 그러면 오늘은 암에 대한 원인을 전반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살펴본 시간으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릴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 친구들아, 이 세상은 너희들이 있어 정말 아름다운 것이구나. 오 친구들아, 이 세상은 너희들이 있어 정말 살아볼 만한 것이구나. 한아름 오향기 되어 서로를 껴안자 우리 마음속 깊이 친구여 외쳐보자. 우리는